박지원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지지율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어떤 여론조사는 한 4% 지는 것도 있고 1% 지는 것도 있어요. 주로 포탈은 한 15% 정도 지는 거를 크게 노출하죠. 그게 이제 그 인식이 이제 강하게 박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오늘 보니까 그 다음 카카오 의장이죠, 김범수 씨. 네. 하고 김건희 씨 만났던 사진도 공개가 되던데. 그 사진은 나온 지가 꽤 됐죠. 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만남이. 많은 사람일 수는 있지. 네. 격차가 나는데 그걸 이제 후보 요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그 싶어요. 낙상 사고 관련해서 가짜 뉴스 엄청 컸죠.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요소수 문제가 컸다고 봐요. 요소수가 불리했던 건 확실하고. 네. 예. 그다음에 그건 뭐 이제 거의 해결됐지만 예. 그 한 주간. 그다음에 윤석열이 50조 뭐 내지른 거 무책임하지만 득표 전략으로 보면 그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치. 언론이 예. 만약에 이재명 재난지원금 까듯이 응? 돈으로 돈으로 선거 치르냐. 표를 살려고 한다라고 공격하지 않잖아, 거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언론 환경도 물론 있어요. 언론 환경 그건 분명히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외신 뭐 간담회나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물고 늘어지지 않잖아요, 언론이. 예. 그리고 포탈 변수도 있어요. 언론 환경은 언제나 불리했는데 포탈이 선수가 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좀 선대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굼뜨고 그건 이제 정당 요인. 정당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우려감을 갖고 있죠. 근데 총수도 그 얘기 하셨지만 이게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2주간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400명이 응답하면 그 사이에 민주당 지지층은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응답을 해요. 똑같은 확률로 전화가 갔을 텐데 여론조사도 신나야 응하거든요. 지지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선거운동이라는 건. 그렇죠. 저쪽은 활성화됐어요. 여기는 아직 활성화 안 된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윤석열에 있죠. 대한 배신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도저히 그 자격이 안 된다 대통령감으로서 그렇죠. 이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건-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를 지혜롭게 가져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의 태도는 정당 요인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해가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 승복 논란이 한 열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를 꾸릴 때 탕평 선대위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표를 그려놓고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탕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지금은 탕평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 그 국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누군가가 이제 강한 그립으로 그게 없죠 지금. 강한 그립으로 컨트롤 타워가 딱 등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정당은 다 이유가 있어요. 바보 같아도 바보 아니에요. 오늘 네. 시점부터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당이.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고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양정철 전 원장도 그 얘기 했는데 쓴소리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양정철이라는 분이 구설수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조질 때 조지고 조율할 때 조율하고 이걸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나서자 지지자들이 이 분위기도 한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플러스 정치를 하잖아요. 뭐 평가에 어쨌든 김한길이 뭐 자꾸 이렇게 데려오거든요. 사람을 자꾸 붙인다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넓은 품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야 이긴다고 봅니다. 그물을 넓게 치지 않으면 져요. 대선 지고 나서 개혁 정책 어떻게 추진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당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항공모함이 이제 조금 발진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뭘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도대체. 발언 기회를 안 주려고. 자세한 내용은 박시영 가서 보시죠. 아니,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요놈은 저래서 안 되고, 얘는 그랬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기를 즐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별사하죠. 그거 안 돼. 간별사 역할을 하며 내가 가장 순도가 높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인간한테 있거든요. 그쵸. 그런 말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홍천 그렇게 욕했는데 지난번 사회 볼 때 잘했잖아. 국감할 때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다.
선거 때가 되면 특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박용진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쓴소리 하거든. 각자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지를 붙이거나 감별을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선은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대선은 모조리 다 긁어 모아야 돼. 모조리. 아니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래. 말이 돼 그게? 대선 야. 윤석열한테 넘기면 대통령이 어떤 신세가 될 건지 뻔히 알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할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불안하면 사람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자, 요건 압축해가지고 삐리릭 처리할 테니까 하지 마 좀. 박시영 TV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럴 때는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궁금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잖아. 지금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안 나와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포탈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이런 불만을 가지잖아요. 전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길 것 같아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억울해도 마음은 뜨거워지죠. 그래서 뜨거워지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좁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역동적인 겁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가 팔짱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숙여지는 상황이야. 억울해도 마음은 뜨거워져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명박한테 질 것 같다고 민정 시자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긴 지는데 최소한 특정 분야의 자질이 있는 거 아니야. 박근혜도 박정희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수긍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둘에게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복수의 대리자일 뿐이지 그냥 검사였을 뿐인데 자질이 너무 부족하잖아. 수긍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훌륭한 후보라고 떠들면 화가 나요. 억울하고. 이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 반작용이 올 때가 있다고. 이 지지율로 끝까지 안 가 절대로. 요동칠 때가 옵니다. 그때 당이 이걸 탁 낚아챌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렇게 준비되도록 열심히 해야지. 아직도 뭐 수박이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배부른 소리거든. 그거.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응? 열받아도 돼. 억울하고 답답해도 된다고. 터질 때가 오거든. 근데 그 마음이 터지려고 하는데 당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좀 말해줘요, 가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 바보는 아니어서 그렇게 준비해 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정신 차리는 느낌이 들어요. 캠프 분위기를 들었는데, 이제, 예, 정신 차리는. 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도 이제 확실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억울하잖아. 아니, 그리고 지금 의원들한테 미션을 준 게 선대에 참여할 만한, 영입할 만한 이런 분들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김정수가 좀 주변에 좀 추천 좀 많이 하세요. 박시영. 그런 식으로 보내려고 그래. 참신하진 않지만 유능은 하잖아. 자, 억울해 하시되 조급해 하지 마라. 억울해는 해야 돼요. 왜냐면 자질 차이가 너무 크잖아. 요 억울한 마음은 폭발할 때가 옵니다. 그때 민주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끌고 쭉 밀고 갈 만큼. 되겠지 뭐. 박시정이 할 테니까 잘 말을 가서. 자, 네. 오늘 박시정 대표가 편집대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다 편집을 버렸거든. 나왔다. 너무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민주당이 이거 잘해야 된다. 이미 편집 구상이 다 끝났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